네, 반갑습니다. 영상제작 교육을 맡은 고재용이라고 합니다. 영상 교육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촬영과 편집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빠른 시간에 전달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 하기 전에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부모님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부모님들은 빨리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서 키네마스터 검색하셔가지고 다운을 좀 받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관련돼서 전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옆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좀 용어 해설이나 용어들을 좀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영상 제작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획, 그리고 제작, 후반 작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또 기획은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작 과정은 여기 보시면은 감독이 있고 카메라 기사가 있고 출연자 배우가 있죠. 그래서 기획된 시나리오대로 촬영을 해서 그 촬영본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제작 과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후반 작업은 이제 편집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만들어진 편집한 영상을 최종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취재에 맞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획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여러분들이 한 조가 아이디어를 모아서 작품을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 중에 다툼도 있을 것이고 토론도 있을 것이고 또 다툼과 화해도 할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할 재료들, 오토마타나 과학상자, 그리고 자연재료, 코딩 등의 재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계적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캠이나 크랭크나 링크 같은 것들, 요소들이 우리 조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런 과정들, 그리고 최종 완성된 작품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쓰이고 앞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요소들을 동영상에 담으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본선에 올라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동영상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대한 구성을 짜야 되겠죠. 어떻게 도입을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화해를 한 절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품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러면 이제 구성을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구성을 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럼 그 구성에 맞춰서 사진이나 동영상, 이미지 등을 촬영을 하거나 구하거나 해가지고 동영상을 편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다운받으라고 했던 키네마스터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레이션이나 그리고 자막 같은 걸 활용할 수가 있겠죠. 길이는 2분 내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촬영하기 전에 카메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흔들림 보정 기능은 요새는 웬만한 저희 스마트폰에 다 있을 것이니까 다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1920, 1080이라는 FHD 이상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비율은 16대 9로 해주셔야 가장 안정적인 화면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로 찍는 것이고요. 그리고 촬영 자세인데, 촬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 촬영할 때 이게 흔들리면 우리가 보는 화면이 굉장히 흔들려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전달이 제대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흔들리지 않도록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령을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두 손으로 잡고, 팔꿈치는 가슴에 접으세요. 이렇게 해야 최대한 안정적인 자세가 나와요.
다리는 어깨 넓이에서 약간 앞으로 빼고 이렇게 찍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안 들리게 찍을 수가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한 번 보고 나서 한 번만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수차례 연습을 하셔야 숙달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움직이는 걸 찍을 거예요. 그러면 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허리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흔들림이 덜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자체의 줌인이 있잖아요. 줌인을 쓰게 되면은 화질이 다 깨지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가까이 가서 찍는 걸로 줌인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찍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기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의자가 됐든 책상이 됐든 기대서 찍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삼각대가 있으면 삼각대에 사용하는 게 제일 작은데 삼각대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걸 보시면 가장 가까이 올수록 클로즈업이라고 하고 멀수록 롱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또 앵글이라고 하는데 얼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에서 보느냐, 정면으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완전 바닥에서 보느냐, 비스듬히 보느냐, 완전 하늘에서 보느냐 하는 거에 따른 앵글이라는 게 있고요. 요런 화면을 구성하는 이유들이 각각 있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이 자료는 아마 기계제작대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니까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다운받으셔서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화면의 구도라는 것이 있는데, 구도는 화면을 안정적으로 보이게 피사체들을 배치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한테 어려운 용어가 될 테니까 넘어가고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9등분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가상의 점을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다가 내가 찍을 물체 혹은 내가 만든 작품 혹은 내 친구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안정적으로 보이죠? 만약에 비스듬한 물체다 했을 때는 이런 구도가 좋습니다. 이런 구도가 좋습니다. 여러 명 있을 때는 이 빨간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서 찍는 게 좋은 화면을 얻을 수 있는 요령의 구도를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여백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벽을 뚫고 나가는 것 같은 얘처럼 벽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진행 방향에 여유를 두는, 바라보는 방향에 여유를 두는, 그리고 정면을 보고 있을 때는 머리 위에 여유를 두는, 이렇게요. 적당하게. 이런 것들은 많이 연습을 해보고 많이 찍어보셔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사진 찍기부터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촬영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정리해봤는데요. 다 기본적인 거니까 배터리 항상 완충되는지 확인하시고 메모리 충분한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촬영할 때는 화면 안에 쓸데없는 것도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넓어야겠죠. 보는 눈이.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 찍었는데, 좋은 작품을 잘 찍었는데 저쪽에 막 쓰레기 같은 게 막 놓여있는 화면이 하나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발견하고 그걸 다시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찍는 건 한 번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뷰파인더 속에 모든 물체들을 꼼꼼히 보시고 지저분한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다 치워버리시고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촬영 길이가 없다면은 일반적으로 8초에서 10초 정도 찍으시면 되고요. 다만 앞뒤로 2초 정도의 여유를 두셔야 편집할 때 편집 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바로 시작하게 되면은 앞에 화면하고 이렇게 바로 맞물리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화면이 전환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뒤로 2초 정도 여유를 주시고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은 이제 8초에서 10초 정도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큐컷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면은 빨간 녹화 버튼 누르게 되잖아요. 그걸 반대로 누를 경우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찍는 건 한 번이기 때문에 제대로 빨간색을 눌러서 녹화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화면 상단에 초가 넘어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1초, 2초.
거기 안 넘어가고 있다면 내가 녹화 버튼을 눌렀는지 아니면 정지 버튼을 눌렀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촬영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촬영한 소스들은 다 백업을 하시고 그리고 배터리는 다시 충전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촬영에 대한 요령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키네마스터 다 다운 받으셨어요? 네. 한번 켜보시겠어요? 이런 화면이 나와요. 설치하신 분들은 키네마스터를 켜시고 저랑 같이 이걸 보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초기 화면을 설명드리면은 이 왼쪽에는 총 6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 빨간 애들은 각각이 상점 SS2라는 곳과 연결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영상 편집을 시작하는 버튼이고 요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로 연결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환경 설정이 있고요. 그리고 도움말이 있고 그리고 마법사가 있는데 마법사 기능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네마스터 자체가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정해진 시간 동안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동영상 작품을 출품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내가 만든 프로젝트들을 볼 수가 있는 목록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얘들을 클릭을 하면은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뭐 작업을 더 진행을 하던가 수정을 하던가 완료를 하던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 해야 되니까 영상 편집을 시작 버튼을 누르겠죠.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뜨나요? 없어요. 영상 편집 시작 요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안 뜨나요? 뜨죠. 예. 우리가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또 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용어들을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가운데가 프로젝트 미리 보기,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미리 보기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디어 패널이라고 해서 내가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고를 수 있는 미디어 버튼이 있고, 그리고 레이어라고 해서 영상에 층을 쌓는 효과라든가 화면 전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레이어 창 버튼이 있고,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음성 녹음 버튼이 있고, 그리고 오디오를 불러올 수 있는 오디오 버튼이 있습니다. 가운데 얘는 키네마스터에서 촬영을 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액션바라고 해가지고 되돌리기가 있고요, 실행 취소가 있고, 공유하기가 있고, 그리고 환경 설정이 있고, 타임라인 넓히기가 있고, 앞뒤로 가기 버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제일 중요한, 내가 실제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집의 진행 과정이 표시되는 곳이 이제 타임라인이고요. 여기서 모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기 전에 키네마스터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혹은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네마스터에서는 에셋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셋이라는 것은 자산이라는 뜻인데, 영상을 만들기 위한 자산들을 이렇게 상점에 모아놓고 사용자들이 다운을 받아서 내가 만든 영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점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런 창들이 뜰 거예요. 여기서 지금은 프리미엄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유료니까 프리미엄이라고 찍히지 않은 에셋들을 다운을 몇 가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FX라는 곳에 가면 효과라는 메뉴들이 쭉 뜰 건데요. 여기서 프리미엄이 안 붙은 HDR이나 이런 효과들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고 기타 화면 전환 효과라든가 오버레이 효과라든가 글꼴, 그리고 오디오, 그리고
다이아몬드라고 유료 오버레이가 있는데요. 오버레이라는 거는 화면에 덮을 수 있는 효과예요. 스티커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확인을 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생김새, 키네마스터의 생김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편집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당연히 촬영을 해야겠죠. 촬영을 해서 그걸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키네마스터를 켜고 영상 편집 시작 아까 눌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패널에서 미디어 버튼을 터치를 하고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순서대로 고르고 이 과정들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자료 다운받으셔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미디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갤러리나 사진첩에 들어있는 사진지를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아무거나 세 장만 선택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뜨면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이 타임라인에 이런 형태로 사진들이 깔리게 될 거예요. 되나요? 안 되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다 성공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른 사진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이렇게 딱 누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그쵸? 노란색 테두리가 생기고 요 양 끝을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사진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사진 길이라는 거는 재생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6초 동안 사진을 보여주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노란색을 만져서 늘리면은 더 길게 보여줄 수가 있고 줄이면은 더 짧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를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클릭 그래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기본 타이틀 효과나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는 메뉴가 또 뜰 거예요. 거기서 기본 타이틀 효과를 선택을 하시고 마음에 드는 아무 효과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터치를 하신 다음에 이 텍스트 창에 또 터치를 하시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새로 뜰 겁니다. 거기다 자막을 입력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우리가 타이틀을 만든다고 하는 작업입니다. 모든 작업은 요 미리 보기 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화면에 효과를 한번 넣어볼게요. 요 화면에서 요런데 아무데나 딱 클릭하시면 노란색이 없어지면서 요 창이 다시 뜰 겁니다. 여기서 레이어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5가지 메뉴들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FX라는 효과를 또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속도를 못 따라오시겠죠?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제가 그러실까봐 쉽게 다 풀어서 다 슬라이드를 구성했으니까 슬라이드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까 S스토어에서 다운받은 HDR 효과를 제가 넣어본 건데요. 요 범위 내에 있는 영역만 이렇게 밝은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레이어가 하나 추가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클릭하면은 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노란색 창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걸로 조절하시면 되고, 그리고 미리 보기 창에는 이렇게 화살표들이 나오는데 얘들을 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둥글게 바꾼다던가 이 네모칸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을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창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이 효과가 어떻게 시작할 건지를 결정해주는 버튼이고, 요거는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는 또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보여질 것인지, 그리고 얘는 아웃 애니메이션을 해서 끝날 때는 또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설정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는 화면 효과가 이렇게 페이드 인으로 나타나는 형식을 설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계속 플로팅되는 그런 형식을 설정을 했고, 마지막에는 또 다시 페이드아웃으로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의 길이는 제가 설정한 이 사진 클립 길이와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넣으시면은, 만약에 사진을 넣으시고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넣은 3장의 사진이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거나 하면서 쭉 플레이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키네마스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사진이 잘 안 맞으면은 이 클리핑 기능으로 들어가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크로핑에서 얘는 시작인데 요 처음에 요만한 크기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설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요만한 크기로 끝나겠다. 그러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는 이 고양이 얼굴이 점점 작아지는, 6초 동안 고양이 얼굴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화면의 구도를 생각하셔가지고 잘 가운데다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막을 한번 넣을 건데요. 아까 레이어 창에서 레이어 버튼에서 텍스트로 들어가시면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뜰 거고요. 거기다 텍스트를 넣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화살표를 가지고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고, 방향을 돌리거나 안 돌릴 수가 있고 그랬죠. 그리고 아래는 이런 텍스트, 졸린다는 이라고 했는데 이런 텍스트 레이어가 하나 생길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이 바를 조정을 하면은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에 내가 집어넣은 사진 클립에 딱 맞도록 얘들을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효과에서 우리가 한번 해봤던 인 애니메이션, 표현 아웃 애니메이션도 텍스트 글자 효과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 전환 효과인데요. 화면 전환 효과는 앞에 클립과 다음 클립이 만약에 어떤 효과가 없으면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는 효과거든요. 화면 효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재밌는 장면에서 물방울 화면 효과를 넣었는데요. 얘를 요 사진과 사진 사이에 요런 애가 있을 거예요. 아마 확인되시나요? 걔를 터치를 하시면은 아마 이렇게 바뀌면서 요 장면 전환 효과를 고를 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한 번씩 눌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효과로 적용을 하시면은, 저는 이제 물방울로 해봤는데요.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효과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 전환 효과를 각각에 다 하나씩 집어넣어 봤고요. 그리고 클릭 그래픽이라고 아까 처음에 타이틀 낼 때도 했던 건데, 클립을 선택하면은 클릭 그래픽이랑 요 창이 뜰 것이고, 클릭 그래픽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여행비 활동이라든가 뭐 다양한 효과라든가 고를 수 있는 화면이 뜰 거고, 저는 거기서 기차가 지나가는 이런 여행 중간이라는 클립 그래픽 효과를 선택을 해가지고 끝나가고 간단하게라는 텍스트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마지막에 제가 만든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화면 전환 효과의 예시를 넣어봤는데요. 여기 이제 3D 이 장면 전환, 깨지는 이런 장면 전환도 있고, 이렇게 뒤에 천막이 쳐지는 이런 장면 전환 효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 이 키네마트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실 때 이런 장면 효과도 잘 활용을 하시면 아이디어들이 더 돋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마지막에 그냥 뚝 끊기지 않게 페이드아웃 효과를 줄 건데요. 요 옆에 액션바에
이 버튼을 누르면 액션바의 성장 설정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항목에서 비디오 페이드아웃을 활성화시키면은 자연스럽게 끝난 동영상 마지막이 자연스럽게 끝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2초로 설정을 했는데 2초 구간이 페이드아웃으로 끝나는 그런 영상이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넣기인데요. 오디오는 아까 처음 설정창에서 다시 이제 오디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이나 혹은 아까 SS2에서 다운받은 음악이나 그런 음악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선택을 하신 다음에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야 여기에 오디오가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인을 누르시면은 오디오가 깔리고 자동으로 길이는 영상 클립에 맞춰서 자동으로 맞춰지니까요. 그거는 음악 길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편집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작을 완료해야 되는데 이제 완료하기 위해서는 여기 액션바에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그래서 내보내기 및 공유라는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상도를 고를 수가 있고 프레임률은 그냥 30으로 두세요. 바꾸시지 마시고. 그래서 뭐 FHD나 HD나 SD로 사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요새는 사진들이 다 좋으니까 FHD급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비트레이트도 지금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보내기를 터치를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건데요. 얘들이 이제 키네마스터가 돈 내고 원래 써야 되는 어플이에요. 네, 돈을 안 내고 쓰게 되면 상단에 키네마스터라는 워터마크가 찍히거든요. 그걸 없애시고 싶으면 5,000원 내시고 사서 쓰시면 되고요. 제가 영상하는 사람으로서 당부를 드리면 이런 거는 돈 내고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워터마크를 포함하여 저장합니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프로젝트 내보내기 과정이 이렇게 보여지는 바가 쭉 나올 거고요. 완료되면은 우리 스마트폰 갤러리에 엑스포트라는 폴더가 새로 생길 것이고 그 안에 내가 만든 동영상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 플레이어로 재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보여준 고양이 사진들을 가지고 만든 영상을 1분짜리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타이틀을 구성을 했었고 화면 전환 효과 그리고 크롭핑을 해가지고 사진이 작아지고 있고 HDR 효과를 넣고요. 텍스트를 넣고요. 이런 화면 전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아까 클릭 그래픽 효과도 있고요. 이런 화면 전환 효과도 있습니다. 텍스트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참 귀여운 고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너무 속도가 빠르게 달려와가지고 이해가 다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자료 다운받아 보시면은 맨 앞장에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모르시는 것들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가급적 친절하게 대신 저한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모르는 걸 여쭤보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 제작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